안녕하세요. 파산관리를 공유표였습니다. 단체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파산 선고, 파산 선고에 따른 조세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재단체권 문제죠. 파산 선고 후 납부지연 가산세. 과거에는 이제 납부 불성실 가산세인데 이게 없어지고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일됐습니다. 문제 제기. 파산 선고 전에 조세채권이 성립을 하였으나 파산 선고 이후에도 개인의 기일이 지남에 따라 금액이 증가하는 세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들어 가산세 혹은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길이 지남에 따라 본세에 따라 가산하는 가산세 등이 재단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및 가산금, 증가산금 포함 중심으로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가산세의 개념, 국세기본법 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항목의 것을 말한다. 소득세, 이하생략.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금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산금 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됐다고 합니다. 가산금 제도는 가산세만 남아있는 거죠. 가산세 성립 시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변경. 과거 국세기본법 2020년 1월 1일 이전에는 국세기본법 제21조 1항 제11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현행 국세기본법은 2020년 1월 2일 이후에는 국세기본법 21조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 시기는 다음 각호의 부분에 따른다. 가산세, 다음 항목의 부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남목과 다목의 경우 39조를 적용할 때는 2번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대로 한다. 47조 2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및 47조 3에 따른 과소신고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47조의 4, 제1항 1호 2호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및 47조의 5, 제1항 2호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법정기한 납부기간 경과 후 1일마다 그 기일이 경과하는 때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부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래서 가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변경은 납부지연 가산세 중심. 과거 국세기본법 가산세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전 규정에는 가산세 부과는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이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한 경우는 그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7조에는 무신고 가산세, 47조의 3은 과소신고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 47조의 4는 납부 불성실 환급 불성실 가산세. 이 무신고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이 가산세가 가장 많죠. 납세 의무자, 납세한대 납세 의무자,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국세의 납부, 중간연합, 예정신고 납부, 중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중간연합은 이제 우리 같은 변호사 같은 자영업자들의 이제 11월에 내년 5월 달에 확정되는 소득세 중간연합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올해 종합소득세를 3천만 원을 냈다. 그러면 11월 달에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이 예정 중간연합을 해야 됩니다. 중간연합. 그냥 나옵니다. 그냥 1,500 고지서가. 5천만 원을 하면 2,500만 원이 나옵니다. 2,500만 원.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뭐 분납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나옵니다. 그거를 11월 30일인가? 까지 내야 됩니다. 적게 납부할 수가 없어요. 1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 곱하기 납부기한이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기간 곱하기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정하는 이자율 등 고려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지금 현재는 1만 분의 3
3입니다. 만분의 3. 1일 동안. 현행 국세기준법 가산세 규정 2020년 1월 2일 이후 규정 이걸 잘 알아두면 됩니다. 가산세 부과. 이건 똑같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이 해당 국세의 세법을 한다.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가산세는 감면도 안 되네요. 47조 2 무신고 가산세 똑같고요. 47조 3 과소신고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47조 4 납부지연 가산세 차이가 뭐죠? 47조 4가 납부지연 가산세죠. 불성실 환급 불성실이 아니라 47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이랑 납세임자 똑같습니다. 납세임자가 법정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세한 납부분 세액 곱하기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곱하기 이자율. 이자율도 바뀌었습니다. 세졌죠? 만분의 3에서 만분의 20입니다. 만분의 3에서 적어졌나요? 10만분의 20이니까 이건 만분의 2죠. 약 좀 떨어졌네요. 예. 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2 그렇죠? 이건 만 10을로 나누면 만분의 2.2가 되죠. 만분의 3에서 만분의 2.2로 30% 정도 이자율도 떨어지니까 이것도 감액한 것 같아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명칭이 변경되어도 실질적으로 나인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입이 이거예죠. 납부 지연 가산세. 옛날에는 성실, 불성실 이게 입이 이건데 지금은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47조 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는 여기쯤 있네요. 그래서 납부 불성실, 납부 지연 가산세 관련 판례 및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판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에 의하여 확정 부과되는 과세인 바 별개 처분이라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쭉 있어요. 국세기준법 21조 제1항 11호 22조 국세기준법 시행령 10조 2 제2호에 의하면 가산세는 이를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한편 성립이 중요하죠. 본세가 성립할 때 바로 가산세의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 한편 구파산법 37조 2항 2호 소정이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 선고 전에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 이건 뭐 예전이나 똑같죠. 판례가. 살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에 관하여 납부기한이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이 사건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과세 요건은 파산 선고 전으로서 파산자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인 2000년 10월 25일 도과함으로써 이미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의 상식에 의하여 이 사건 파산 선고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해당 금액을 따로 모아 이를 부파산법 38조 2항 수정이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가산세도 파산 선고 전이면 무조건 재단채권이라는 얘기죠. 판례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 인용. 다만 가산세 또는 가산금과 마찬가지로 특정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고 통상의 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 채권자들은 배당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상당히 낮은 비율이 배당을 받는 사정에 비추어 파산 선고 후
지속되는 의무 불이행 기간에 대한 가산에 대한 가산세 청구권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이 인정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할 때 납부 불성시 가산세 등에서 파산 선고 후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분까지도 재단 채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입법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판례는 파산 선고 이후의 가산세에 대해서도 조세채권, 파산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해당한다고 봤죠. 그래서 이제 조세채권의 범위를 확정하는, 재단채권을 확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비판을 했습니다. 사례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이 채무자는 2023년 7월 20일 2023년도 제1기 부가세 신고를 하였으나 7월 20일 7월 25일 납부기한까지 제1기 상반기죠. 예, 1기 부가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도 제1기 부가세 납부 의무의 성립일은 2023년 6월 30일입니다. 채무자는 2023년 9월 30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3달 후에.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을 처분하여 2024년 10월 30일에 재단 채권을 변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산관제인이 2023년 9월 29일 파산 선고 전일까지 납부 지연 가산세, 본세는 부가치세입니다.를 재단 채권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가산세를 납부하는 2024년 10월 30일까지 납부 지연 가산세를 재단 채권으로 인정하지 할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발표자의 의견, 이 안병걸 변호사님이죠. 국세윤법 제21조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변경된 관계로 위 사례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가산할 국세 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즉 2024년 6월 30일이 아니라 납부 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한 때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부가세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는 2023년 7월 26일 법정 기한 다음 날 25일이 기한이죠. 26일부터 파산 선고 전일인 2023년 9월 20일까지 계산한 금액이 재단 채권이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니까 납부 의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아니라 납세 의무가 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납부기한은 7월 25일이죠. 7월 25일, 26일부터 파산 선고 전날 전까지는 재단 채권이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의무 성립 시가 아니라 납부지연 경과 후부터 1일까지. 참고로 국세윤법 21조가 변경되어진 규정에 의하면 이 사안은 파산관제인 부가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7월 20일부터 본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날인 2024년 10월 30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허가받아서 변제해야 했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파산 선고 전일까지 그다음에 가상금 규정의 폐지 및 가상금의 법적 성격. 가상금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가상금은 폐지됐는데 뭐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면 되죠. 가상금에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은 파산 선고지 원인이란 국세나 지방세에 의하여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가상금, 중가상금은 재단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파산 선고적인 원인이란 국세나 지방세에 의하여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가상금, 중가상금을 파산 채권보다 우선하게 변제할 수는 없고 오히려 파산 채권을 100% 배당한 이후에 남는 재원이 있는 때에만 후순위 채권으로 배당할 수 있다. 그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성립하는 때가 아니라 납부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일 경과한 때로부터 파산 선고 전일까지가 재단 채권이다. 법이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아니라 법이 바뀌었던 얘기죠. 2020년에 납부 의무 기간이 경과한 1일부터 1일마다 만분의 22의 가산율이 붙죠. 그래서 지금 국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언제까지 얼마 이렇게 딱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얼마 더 내라. 이렇게 보면 몇백 원,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마 얘네들이 대충 계산을 해줍니다. 한 며칠까지는.
그 기간이 넘어가면 이제 자기가 세무서에 가서 다시 고지서를 받아야 되죠. 첫 고지서는 뭐 한두 달 정도까지는 이렇게 그 계산이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중간연합, 지금 중간연합 고지서를 보고 있는데, 중간연합은 납부기한이 12월 2일까지네요. 그렇죠? 12월 2일까지니까 12월 2일까지 납부를 못하면 그때부터 1일 만분의 22가 부과된 납부지연 가산세를 낸다고 봐야죠. 중간연합. 그렇죠? 출력일 11월 7일. 납부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 그렇죠? 절반 내는 겁니다. 이번에 중간연합이라고 하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분들은. 납부 지연 가산세 결국 뭐 돈 충분하고 내가 낼 수 있을 만큼 내면은 신경 안 쓰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항상 돈은 부족하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선택의 기로가 있죠. 이게 직원 월급을 안 주면 형사처벌이죠. 세금은 뭐 안 내도 요새 포탈이 아닌 한 형사처벌은 못 하는데 이 근로기준법이나 임금채권보장법 에 의하면 퇴직금이나 오늘 제가 어디 지방 재판 갔다 왔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인 근로자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또 누가 개입을 해갖고 무슨 수당을 안 줬다든지 뭐 주휴 수당을 안 줬다는 당 뭐 해서 이제 막 고소를 하니까 칼같이 다 자기가 다 챙겨줬다는데 뭐 계좌번호 해서 딱딱딱딱 줬는데 노동청에서 이렇게 고발을 했겠죠, 검찰에. 벌금 50만 원. 본인이 이제 과태료를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아니죠. 벌금이죠. 그거 형사 벌금 50만 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참. 그 정도로 이제 근로기준법은 사실은 사업주한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세금보다는 그 근로기준법을 우선적으로 이제 내야 되겠죠.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국세기본법상의 납부지연 가산세, 과거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용어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고 그다음에 가산금 중가산금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 채권이 아니다. 이건 결론만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 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지금 현재 시행령에 의하면 만분의 20인 것 같습니다. 10만분의 22. 죄송합니다. 10만분의 22. 옛날에 만분의 3이었는데 10만분의 22로 좀 줄여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